안녕하세요. 오늘 눈 오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날 되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20대 후반부터 또 직장과 그리고 30대를 또 기점으로 해서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시기입니다. 생애 주기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서 동료 관계 그리고 또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다음에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건강함의 잣대 메슬로우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건강한 사람은 이성 교제를 할 수 있고 이성 친구가 있다는 것이 건강함의 정신건강의 잣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서로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결혼과 그리고 또 결혼 후에 또 자녀 양육과 출산과 자녀 양육 그리고 생애 주기별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독신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보편적인 인생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담자도 다 20, 30대, 40대인데 그 친구들이 생애 주기별대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 내담자 중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이성 교제는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과 만나서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 만나서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근데 정신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마마보이나 파파걸이 되지 않고 자기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 자기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상태일 때 이성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저도 과거에 25살 이하일 때는 마마보이와 같이 살았지만 25살 이후로 부모님이 이민 가시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저도 30살에 결혼을 했었고 안타깝게로 전처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41살에 혼자가 됐고 그 후로는 나중에 연애도 여러 번 해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성을 만나는 것이 좋은 건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이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대화가 소통이 되고 인생에서 가치관이 또 가치관은 삶의 방향성인데 그 가치관이 비슷하고 예를 들면 이제 종교가 있으면 같은 종교일수록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비전과 이성의 또 비전이 비슷해야 됩니다. 어떤 가치를 쫓아가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비슷할수록 좋고요.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반대 성향의 성격을 만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MBTI 성격 유형으로 따지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다르고 두 가지는 비슷한 요 정도의 성격 유형 어떤 유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판이하게 다른 사람은 매력이 끌리지만 같이 살게 되고 연애하게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네, 저도 경험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내향적인 사람이 너무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활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이 달라서 한 사람은 사람들 많은 데 가야지 에너지가 생기는데 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연인 사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MBTI에서 J형이나 P형이 있잖아요. 너무나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과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어지러워 놓는 스타일이 만나면
꼼꼼한 사람이 계속 어지러운 없는 사람을 잔소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선에서 이제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거나 너무 내향적이지 않고 중간 정도거나 아니면 너무 또 인식형이거나 판단형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을 생각할 때도 삶의 양식과 성격의 유형과 에너지의 방향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인 관계에서 만나서 서로가 말이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성격도 잘 조화가 되면 친구같이 썸으로 만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3번 정도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뭐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것들이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계속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만약에 3번 이상 만나게 된다면 인연, 귀한 인연으로 연결될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인 관계를 연애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아낌없이 하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의 확장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친밀감, 열정, 책임감을 동반할 때 연애와 결혼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이제 사랑을 하고 친밀감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애에 가깝지만, 책임감이 동반하는 것은 결혼에 가까운 어떤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받고, 그런데 한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주는 연애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통하고, 물론 썸 단계에서는 밀당이 조금 필요하지만 연애에 됐을 때는 밀당 같은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마음을 아끼고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쓰면서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이런 과정이 있고, 만약에 결혼을 앞둔 이 연애 대상자가 결혼을 앞둔다 그러면 상대방의 집안의 부모님을 봐야 됩니다. 서로의 각각 부모님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향을 가지시고, 만약에 이성 친구가 여성이면 그 어머니를 보면 딸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남자친구 예를 보려면 아버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의 어떤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본다면 그 당사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안다면, 성격을 안다면 빨리 그 가정의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고,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 대 가정의 만남입니다. 결코 두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할 때 같이 연애와 결혼은 천차가 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땐 둘이만 좋으면 되지만 결혼을 생각할 때는 그 가정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 그 시댁에 대한 생각들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정말 고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저도 돌싱으로서, 그리고 봤을 때 연애를 할 때는 물론 그 상대방의 가정을 생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따라서 연애나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많은 것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직업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성격, 그리고 나하고 얼마나 말이 잘 통하면서 친밀하게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또 있으면 우리가 또 부부관계, 앞으로 하게 될 부부관계 성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 소통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생활이고 또 부부 생활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향과 가치관과 어떤 스타일들을 파악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기호나 취향도 맞아야 되고, 또 취미적인 부분들 같이 또
각각 일을 하면서 요즘 다 맞벌이죠. 예, 일을 하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 분담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소통 방법, 그리고 집안 가사 노동의 분담, 여러 가지 생각해야지 결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해야 될 역할과 그런 분담, 서로 돕는 배필로서 만날 때,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만날 때 결혼 생활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서 돕고 섬길 수 있는 관계일 때 보다 성숙한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결혼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는 둘만 좋아서 되지만 결혼은 가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가정 이루기 전에는 여러 연애 경험도 해보시고, 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얼곡하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또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보다는 성숙의 과정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행복과 성숙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바라보고 가정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연애와 결혼이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20, 30대, 40대 청년들을 항상 응원하고 모두 다 행복하고 인간으로서 더 행복하고 성숙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